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말투나 표현 방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심지어 정이 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은 정 떨어지게 말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된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알게 되면 당신 스스로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의 본질을 공감이나 연결이 아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작은 대화 하나에도 부정적인 색을 칠해 상대방에게 피로감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던집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면 그곳 별로야. 시간 낭비지와 같은 반응으로 상대의 설렘을 단숨에 꺾어버리죠. 이러한 부정적인 말은 단순히 순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정적인 말투를 가진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게 됩니다. 비난과 부정적인 말은 마치 작은 독과 같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반복되면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결국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말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를 나눌수록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비난과 부정적인 말은 보통 두 가지 심리적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방어기제입니다. 타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으로 바라보며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대화 태도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은 듣는 이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결정과 능력에 대한 의심을 키우게 합니다. 또한 대화에서 비난과 부정이 반복되면 상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피하려 하고 결국에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의 부정적인 태도는 듣는 이로 하여금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대화 자체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동료가 대뜸 그거 시간 낭비야. 실패하면 어쩔 건데?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제안을 한 사람은 기운이 꺾이고 앞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친구가 오랜 고민 끝에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할 때 상대가 그곳은 별로야. 내가 갔을 때는 후회했어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의 설렘과 기대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깨끗한 길을 찾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말은 대화의 본질을 잃게 만들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나만의 판단 기준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로 대화를 긍정적으로 전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며 긍정적인 면을 언급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지속될 경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난과 부정적인 말은 단순히 상대의 언어적 태도가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익힌다면 대화 속에서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도한 자기 자랑과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성취나 경험을 강조합니다.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하며 상대의 관심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최근 운동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 운동? 난 이미 몇 킬로그램 뺐어. 요즘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와 같이 자신의 성취를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은 상대가 직장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자신의 경험이 더 대단하다는 식으로 이야기에 초점을 가져갑니다. 이런 대화는 상대방에게 피로감과 소외감을 안기며 결국 이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자기 자랑과 우월감이 정을 떨어지게 하는 이유는 대화에서 공감과 소통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저 일방적인 자랑으로만 흘러갑니다. 상대방은 듣는 역할에만 머무르게 되고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투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과잉된 자신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과장하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발현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면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불안해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싶어지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가로채거나 비교하려는 태도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대신 대화의 주제를 자신의 경험으로 바꾸는 이런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성공 사례를 꺼냅니다. 나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내가 없었으면 다들 실패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대화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새 차를 샀다고 이야기하면 새 차? 난 이미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와 같은 말을 하며 상대의 기쁨을 단숨에 꺾어버립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자랑과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과의 대화는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이야기를 한 번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자기 자랑이 피곤하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며 공감을 표현하면 대화의 방향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전환해 보세요. 상대가 자랑을 시작할 때 그건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너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새로운 주제를 던져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대화가 계속해서 자기 자랑으로 흘러갈 경우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랑을 넘어서 우월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피로감을 줄이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단정 짓거나 차갑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하거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며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왜 이런 태도가 정을 떨어지게 할까요?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대화 속에서 감정은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대화의 의미는 사라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공감 없이 무례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보통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존중하는데 서툴며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감 과잉 또는 방어적인 심리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강한 척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런 경우 공감보다는 상대를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태도로 자신을 우위에 두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대뜸 "그건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친구는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한다면 상대는 공감받지 못한 채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례한 표현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대화를 단순한 논쟁으로 변질시킵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며 관계를 점점 더 소원하게 만듭니다. 이런 대화 태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조금 상처가 되네요"와 같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세요. 이는 상대에게 자신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의 방향을 부드럽게 전환해 보세요. 무례한 표현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내 입장은 이렇습니다라며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무례한 태도가 반복되는 경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관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건강한 대화의 일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의 말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이 지속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뜻합니다. 무례한 표현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배려 있는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결국 무례한 표현은 관계의 독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대화 속에서 더욱 존중과 배려가 깃든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떨어지게 말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비난과 부정으로 가득 찬 대화. 둘째, 지나친 자기 자랑과 우월감.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무례한 표현. 이 세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대처법을 익힌다면 스스로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존중과 배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